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섬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1월 19일 목요일 3시 53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랑 그제랑 대한항공의 리뷰는 하지 않았고 한 9월 달부터 이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합병안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결정이 되고 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였나요? 작년도 이제 올해도 그렇고 HDC 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래요. 네.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계속해서 간만 보는 거예요. HDC 산업개발 쪽에서도 이게 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정부 쪽에서도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옛날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인수를 안 한다. 상당히 어렵죠. 인수하기도 이게 부채 비율이 장난이 아니. 이게 부채 비율만 13,000%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인수했다가 자기 본업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인수에 있어서도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정부 같은 경우에도 깊은 고민을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이 부도를 맞게 되고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그대로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항공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무조건 살려야겠고 뭐 쉽사리 접근하는 기업들도 없고 그래도 이제 같은 항공업종인 대한항공한테 이제 우리가 한번 밀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인수 추진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부도 그렇고 항공산업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네. 그렇지만 상당히 부담으로서 이제 주당 가치가 훼손이 될 거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슈가 상당히 많죠. 네. 뭐 사실상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대한항공에서는 이뤄질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스튜어디어스 그분들이 있는 무슨 커뮤니티 그런 공간이 있대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간 갑질 아닌 갑질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쪽에서 아시아나항공 이런 재밌는 그러니까 팩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벌써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산업은행에서는 대한항공 오너한테 이제 너희가 갑질하게 되면은 5천억 원 위약금을 물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조원태 회장은 모르겠고 조연아 그 땅콩 사건 때 그런 분들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그런 그냥 주당 가치가 훼손이 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려운 여건을 대한항공이랑 한진칼이 이겨낼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있는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딩 하는 사람과 뭐 이렇게 분석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못한 점은 정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확실하게 커질 수는 있겠죠. 확실한 거는 시장 점유율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고 지분 관계 또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 쪽이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현재 조원태 회장한테 조금 지분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조원태 회장
그리고 KCGI 쪽이랑 조원태 회장 중에서 조원태 회장한테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9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만 잘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버티면 결국에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업종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피해 업종이죠. 가장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었는데, 근데 사실 9월달, 8월달부터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백신이 나온다 했을 때 뭐 당장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테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인수하고, 이제 어쨌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를 내는 기업이죠. 예. 그 아시아나항공 부채에 비하면은 한없이 모자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도 옛날에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그 반도체 가격을 가지고 치킨 싸움을, 누가 더 싸게 납품을 하느냐에 대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버티니까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1등, 그 메모리 쪽은 반도체 1등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 결국에는 대한항공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2분기에 1,100억 원 정도가 넘는 영업이익을 냈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3분기에는 좀 그에 못 미치지만 72억 원, 그게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여행객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화물 사업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원달러 환율까지 우호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3월달, 4월달을 기억해 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일이 그때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오일을 수입을 해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이제 날아다닐 때 오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회복은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연료를 수입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영향이 분명히 크게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현재 백신에 대한 모멘텀, 네, 백신의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지금 조만간 이제 나올 거다 라고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아시아나항공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변수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결국에 지금 갭을 지금 메꾸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백신에 대한 모멘텀과 그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온도 조절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톤 정도, 100톤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백신을 만약에 지금 300명, 뭐 500명 이렇게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 이게 또 예매한 게, 오히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항공업종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또 백신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니까 약간 또이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백신이 진짜로 들어오는 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좋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명 정도 되니까 그 적어도 그러니까 접종량이 한 100억 회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통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8,000대 정도의 이제 보잉 747 모델의 화물기가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업계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보잉 747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겁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뭐 다른 항공사들, 작은 항공사에는 이런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여객을 그 의자를 치워버리고
그 안에 이제 화물칸을 만들어 버리는 지금 모습을 대한항공에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제 항공기가 그렇게 이게 가장 큰 모델이죠. 보잉 747 모델이 가장 큰 건데 어쨌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런 모멘텀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선 계속해서 대한항공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어도 조정받았을 때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글쎄요, 조만간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갭을 메꾸는 행동을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뭐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이 사고, 기관이랑 외인들은 옛날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9월 달부터. 예, 9월 달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차익 실현에 나섰고 다시 또 사는 시점이 오겠죠. 예, 개인들이 또 지치면은 또 사는 시점이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0원대, 23,000원대 라인을 현재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봉상에서 뭐 21선을 아직까지 훼손한 적은 없으니까 21선 반등도 한번 볼 수 있는, 예. 지금 이전에 매물대에 근접을 했죠. 이전에 매물대 여기 보시면은 저항 구간, 현재는 여기가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예. 이런 좀 포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 정도 레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우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비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